네, 반갑습니다. 1월 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올 것이 왔다. 새해가 떠오르고 좀 희망스러운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뭔가 좀 스산하죠. 연초부터 좀 스산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월 거래량 빵건 1월 거래량 빵건. 자,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부산 대구도 오늘 빵건 아니거든요. 서울은 1월 거래량 현재 빵건으로 집계되고 있고 주간 거래량 제가 600건 정도로 자꾸 예상을 하는데요. 이러면 한 2,400건 정도로 거래량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위기 싸하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750건 정도 예상했었는데 점진적으로 거래량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9월달 주간 기준으로 1,300건 거래될 때가 있었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집 보러 아무도 안 와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개월 연속 곤두박질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곤두박질 진행 중입니다. 대출 규제의 전국 불확실성 때문에 상반기는 약세다. 하지만 전세는 상승할 것 같다. 전세가 상승하면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자, 부산의 작년 전세가 24년과 22년을 비교해보면 22년의 전세가는 24년의 전세는 22년보다 더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때부터 부동산원에서 주간 실거래 지수 플러스 나타내면서 자, 계속 올라간다 이야기했지만 22년의 평균적인 전세가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해가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전세가 오르면서 집값 오를 것이라는 뉴스 아니었다. 대출 시동 거는 은행들, 그렇지만 3개 은행은 5개 주요 은행 중에서 3개 은행은 페널티를 받을 예정이다. 대출 환경 여의치 않을 것이다.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유가 요걸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1년 전 기준으로 좀 간혹 가다가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환율이 1년 전 대비 13%나 높습니다. 유가는 2.25%.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인 것은 환율은 너무 좀 갑자기 단기간에 오버슈팅 돼서 뭐 약간의 조정, 아니면 유가는 1년 전 대비 굉장히 높았던 이런 시절 대비 조금 낮은 시기가 또 도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보다 물가 오른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뉴스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죠. 경기는 침체되어 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른다. 스태그플레이션. 제 영상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요, 대구 방송에서만 특별 방송으로 몇 차례 다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L자형 침체, 그리고 침체 앞으로 5년은 더 간다. 그리고 침체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요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지방 침체 계속되는 것이 향후 5년 정도 더 침체가 이어진다면, 몇 년인가요? 지금 25년이잖아요. 2030년까지 침체. 제가 24년 방송이니까 29년까지 침체. 그리고 2031년부터는 가구 수마저 줄어드는 형국. 네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르는 아파트는 오르지 않더냐? 네, 맞습니다. 오르는 아파트는 올라요. 주가지수 거의 한 3,600에서 2,400까지 꼬라박는 동안 세 토막, 네 토막, 반 토막 수두룩합니다. 그 가운데도 오르는 애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옥석을 가려서 얼마나 오르는 것 뭐가 있던가요? 아주 자본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물가 상승률 혹은 그것보다 약간 나은 정도의 상승인데, 와, 그만큼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그럼 사지 말라는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난 갈아타고 싶은데 그런 데 대한 정보는 안 주냐? 실거래 가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갈아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 20%, 30% 떨어져 있는 것들 여전히 많이 보이는 상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구 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3억, 부산 기준 한 4억 정도짜리 집에 살면서 주거 비용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월, 그것이 뭐 차입이 되었건 아니면 조금 온전히 현금이더라도 은행에 넣어놨을 때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 돈은 나갑니다. 그 정도 돈은 누구나 집을 보유함으로 해서 혹은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도 그 정도 돈은 지불이 되더라고요. 나 우리 집은 한 1억 정도 버는데
그러면은 이 눈높이를 조금 더 높이시고 이것이 맞지. 소득이 한정되어 있고 너무 부족하니까 야 집으로라도 뻥튀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가 영끌했다가 경매 넘어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번 어그러져 버리면 뭐 이게 말이 쉬워서 20% 30% 하락이지 2억 3억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상황. 그리고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분위기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견디기가 사실 힘듭니다. 내 집에서 두 발 뻗고 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나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보다 더 괴로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실거래 가격 이런 거 아주 미시적인 것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횡보예요. 횡보. 1년 반 동안 횡보. 간혹 가다가 한 개 삐쭉 오르지만 또다시 떨어지고 한 개 오르지만 또다시 떨어지고 이것이 반복. 아파트 가격이 10년 정도 지났을 때 뭐 전문가들은 가격이 뭐 100% 올라야지 대출 많이 냈을 때 70% 80% 냈을 때 본전이다 뭐 이렇게 금융비용 제하고 기회비용 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40% 정도만 올라도 본전치기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금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1년 반째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4년 5년 계속된다? 손해입니다. 근데 그건 임대가 되었건 보유가 되었건 어차피 이거 주거 비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사도 감가상각하면서 점점점 돈을 갉아먹듯이 주택도 그런 것으로 이제 점점 취급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보다 더 우선시되는 거. 그래서 나 골라서 가고 싶다. 어디가 좋은 거냐? 이 가격 순서가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더 좋은 순서 맞습니다. 뭐 여기에서 난 뭐 4억짜리 집 살고 있다가 6억짜리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럼 요 실거래 가격 매일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디쯤이 내하고 맞겠구나라고 내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늘었으니까 나 요 정도는 옮겨도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는 시장이지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그런데 집값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보겠다. 그게 힘들더라고요. 자, 올 것이 왔다. 또 다른 내용은 서울이 드디어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이 드디어 보합권으로 내려왔어요. 이제는 이게 플러스 0.32까지 갔던 것이 지금 한 넉 달에 걸쳐서 0.3이네요. 0.3이 한 넉 달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내려왔거든요. 지금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전세값이 오를 거야.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야. 서울 전세값 아주 오랜 기간에 뭐 한 80주 가까운 엄청난 상승 기간을 거치고 이제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데 이때 왜 설거지하러 들어가라고 왜 그럴까요? 자, 부산 실거래 지수 전세는 계속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아니더라. 자, 올 한 해도 25년 한 해도 쿠팡 알리 좀 이용하실 때 일부러 이용하지는 마시고 이용하실 때 요 링크 좀 이용해 주세요. 저는 일정에게 수수료를 지급받아서 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은 6만 개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 물량 그동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천 개대 한동안 좀 정체되는 모양새였는데 어느덧 7천 개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요 기준 빨간색 선의 기준이 요거죠. 한 달에 뭐 전세 거래량이 한 3천 개 정도 되는데 매물 한 3배 정도 있으면 안정적이다. 한 9천 개 정도 있으면 안정적이다.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근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전세 거래량이 갑자기 줄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줄고 있죠. 자, 아파트 거래량 자, 내년 25년, 올해네요. 올해 25년. 자, 까만색 요렇게 표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뭐 잠깐 좋아지는 시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24년도는 평균 한 2,200건 정도의 거래량, 올 평균 거래량을 보였다면, 그것보다 한 20-30% 정도 떨어진, 한 1,600건대, 네, 이 정도 거래량이 올 한 해를 관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장 안 좋았던, 저는 25년과 22년이 닮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거래량이 뭐 평균 한 1,300, 400, 1200, 300, 한 요 정도 됐었나요? 요때보다는 좋겠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딱히 좋을 것이 보이지 않는다. 자, 주간 거래량 370건 정도 예상하고 쭉 살펴보는데요. 이번 주에는 얼추 맞을 것 같네요. 이번 주에는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1,500건대 거래량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1,500건대 거래량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살짝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나아질 것이 보이지 않는다. 아주 미시적인
아파트 가격 하나하나, 층 하나하나 따져야 될 때도 있어요. 매수를 해야 될 때는. 근데 지금은 좀 크게 아까 환율도 보고 유가도 보고 뭐 채권 금리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두루 살피는 것이 더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제가 웬만한 언론 나오는 뭐 경제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 언론에서 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로 반박하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가의 아파트 거래 지금 75% 정도 거래가 된 것 같은데요. 한 300건대 선에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300건 뚫고 올라갈 때 조금 의미 있는 시간들이 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다였습니다. 그거 뭐 약간의 의미 있는 정도? 자, 그 외 내용들은 간단하게 간추리고 전세 거래량이 월 평균 3,000건? 네, 뭐 이 정도 선 나와줄 때의 매물 개수. 근데 지금은 전세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식이죠. 2,500건대 전세 거래량이 이루어지는데 매물이 7,500개대다? 그러면 뭐 적당한 수준으로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요 정도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댓글도 한 개 남겨주시고